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말이라는 게 사람 사이를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상대가 던지는 한마디에 마음이 쿡 찔릴 때가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가 딱 그랬어요. 어느 날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확 뒤집혔고 결국 기싸움으로 번졌죠. 그땐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 같기도 해요. 그때 그 말 한마디 전쟁의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둘 다 30 후반이에요. 저는 39, 남편은 37이에요. 저는 학군지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요. 나이도 있고 해서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는 함께 일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어요. 그동안 서로의 성격이며 습관까지 다 알 만큼 알고 있던 상태였죠. 매일 같이 밥 먹고 시험 기간엔 주말까지 나와서 함께 밤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결혼을 서두른다고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어리긴 하지만 누구보다 진국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엔 제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서로를 오래 봐왔던 시간들이 저희 관계의 가장 큰 밑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는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그 실력도 입증받았고요. 실제로 최하위권이던 아이를 한 학기 만에 수학 1등급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 아이의 일이 동네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학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적이 낮은 아이든 이미 상위권인 아이든 다 제가 일하는 학원에 온다고 난리였죠. 누구든 제 손을 거치면 성적이 오른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학원도 넓히게 되었고요. 제 수업 회차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학원 내에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서 선생, 내가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는 목을 더 쓰면 안 된대.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 성대가 많이 상했어. 그래서 학원을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그동안 서 선생을 지켜보면서 참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 혹시 이 학원 서 선생이 인수받아서 해볼 생각이 있어?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물론 원장님이랑 더 오래 같이 일하고 싶지만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꼭 보답할게요. 학원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학원을 인수받게 됐어요. 남편은 그대로 강사로 남았고 저는 원장으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저희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제가 진짜 일하면서 남편한테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남편이 아직은 남자친구였을 때예요. 제가 행정이나 계약 같은 부분에 약했거든요. 건물주와 계약할 때도 선생님들 스케줄 조율할 때도 늘 긴장했고 그런 일들이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제 정신적인 기둥이었죠. 자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 학원을 어떻게 운영했을까 싶어. 원장 자리 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만만하게 봤는데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뭘, 나는 그냥 조언만 해준 거지. 당신이 다 잘해낸 거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진 몰라요. 정말로 저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결심이 확실해졌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평생 일만 하다가 혼자 늙어 죽겠다고 선언하던 외동딸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내 남편 될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너랑 결혼해준다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세상에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빨리 데리고 와. 엄마가 진짜 잘 대접해 줄게. 알았어.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데리고 올 테니까 엄마 아빠도 잘 맞아줘. 알았지?
그렇게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오게 되었고요. 왔을 때 부모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 맞이하셨어요. 밥상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을 차리셨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남자친구가 피규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몰래 선물까지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걸 건네시면서 우리 사위 처음 오는 날이니까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남자친구가 어찌나 감동했는지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너무 좋다면서 종종 따로 전화도 하고요. 저희 둘이 데이트할 때 부모님도 같이 모셔서 저녁 먹자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비 시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때 저희가 직장 동료라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한 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봐서 형제 관계도 대충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둘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다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첫째 시누이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둘째 시누이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둘 다 얼굴에 늘 피곤이 묻어 있었어요. 대화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거실에 다 모여 앉았어요. 이런저런 가족 구성원 얘기, 직장 얘기, 결혼 준비 얘기, 집 구하는 얘기 하는데요.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남자친구는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지만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돌았어요. 그때 첫째 시누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슬쩍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엄마, 이제는 막내가 제일 잘 나가네. 학원 원장이 와이프니 쟤네가 제일 잘 나가겠네.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났어요.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는데 곧 둘째 신우가 그 말에 거들었죠. 그러게, 막내가 집안을 좀 일으키려나? 아니면 반대로 기죽어 살 수도 있지. 요즘 남자들 와이프 잘 나가면 괜히 자존심 상해하잖아. 그 말에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둘의 말을 듣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저를 한번 쓱 훑어보셨어요.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마치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주도권을 잃는 건 싫다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거든요. 그리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뭐 요즘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긴 하지. 그런데 남자가 잘 나가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인데 말이야. 에휴, 일만 하다 보면 애도 못 낳을 거 아니냐. 대를 이어야 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 너는 아니지? 제가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원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 없이는 학원이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는요, 제가 나이도 있고 일단 결혼해서 병원 열심히 다닐 생각이에요. 될진 모르겠지만요. 확실하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애 낳을 맘이 없기도 한가 보구나. 알았다. 일단 밥을 먹자. 그때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싶었어요. 저를 평가하고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를 경계한다는 거요. 역시 모든 시어머니들은 듣던 대로 다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에 대한 호구조사는 끝났고요. 왠지 제가 마음에 들면서도 안 드는 그런 눈빛 아시려나요? 딱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랬어요. 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렵고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의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밥상이 나왔는데 정말 정성 가득한 한상이었어요. 잡채, 갈비찜,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의 각종 전까지 딱 명절상 같았지요. 보기만 해도 손이 많이 간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와, 이거 어머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왜? 그럼 사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내가 다 했지. 어제부터 너 준다고 준비했어. 뭘 이런 걸 의심하니? 말투는 웃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 묘하게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죠.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조금 화끈거렸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서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나중에 저도 꼭 좀 배우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주 황당해 하시면서 배워보려고? 배워서 뭐하게? 바빠서 밥이나 해먹을 수 있겠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먹는다더라. 그냥 사먹어라. 이렇게 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속으로 아, 이분은 말의 방향이 좀 다르구나 싶었어요. 저는 밥상을 보고 정말로 감탄해서 한 말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낙지볶음이 밖에서 파는 것 마냥 맛있게 있어서 배우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사왔으면 어때요? 그걸 누가 따지나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말투 하나에 괜히 제가 무례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예비시댁에 대한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요. 의외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의외로 아무 충돌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저한테 맞춰주셨거든요. 상견례 날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께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애들이 각자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요. 저는 솔직히 물욕이 없어요. 그래서 예단이나 예물 같은 건 다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사부인은 어떠세요?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애들이 신혼 살림 꾸리는데 보탰으면 좋지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결혼인데 시계라도 받으시면 덜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사돈댁은 자식이 하나잖아요. 모든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혹시 서운하신 건 아니세요? 서운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결혼은 맞춰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때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 목걸이 귀걸이 많아요. 두 어머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저희가 앞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이라 그런가? 우리 며느리는 참 말을 곱게 하네요. 야무져서 키우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우리 사위도 못지않지요. 얼마나 듬직하고 능력이 좋은데요. 우리 딸이 자랑을 엄청 해댔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참 훈훈하게 끝났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양가 어른들이 다 서로 배려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요. 결혼 준비를 다 마치고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잠깐 보자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제게 작은 선물이라며 주먹만한 금두꺼비를 내미셨어요. 아무래도 내겐 며느리가 하나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마음이 영 쓰여서 말이야. 이거는 내 마음이야. 복 많이 받아라. 어머,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잘 살게요. 남편 존중하고 가족들 공경하며 열심히 일도 하고요. 그래, 그렇게만 살아주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시누이들도 결혼 준비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도 제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내가 첫인상만 괜히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이해심 많고 세심했어요. 제가 부족할 때마다 조언해주고 일 이야기에도 늘 귀 기울여줬죠. 저도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어머님이 반찬 해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꼭 용돈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백화점 가면은 어머님 옷도 한 벌씩 사와서 선물하고요. 그때까진 정말 이렇게 평온하게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정말 그때까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 말에서 자꾸 걸리는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반복되니까 점점 신경이 곤두섰어요. 예를 들어 반찬을 해서 주실 때에는요. 꼭 데워서 먹여라. 우리 애는 따뜻하게 해서 먹여야 탈이 안 난다. 또 시댁에 가서 밥 먹고 나면 과일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과일과 칼을 주면서요. 이거 깎아서 먹여라. 밥 먹고 배불러도 우리 애는 과일 잘 먹어. 그 말투가 참 뭐랄까요.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먹여라 라는 말이요. 저는 없고 남편만 있는 느낌이잖아요. 먹어라도 아니고 먹여라 라니요.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우리 아들 챙겨야 한다라는 인식이 딱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말꼬리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점점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더라고요. 밥을 차려놓고도 데펴 먹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과일 깎을 때도 깎아 먹여라가 들리는 것 같고요. 진짜 말 한마디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보통은 물 좀 떠다 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콕 사람 부리듯이 예, 물 좀 떠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말투가 좀 직설적인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니까 점점 불쾌하더라고요. 게다가 대화하다 보면 꼭 말끝마다 너네 엄마는 너네 아빠는 이런 식이에요.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니요. 지금은 결혼해서 서로 사돈 사이인데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낯설고 불편했어요. 제가 너무 듣기 싫어서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속으로만 사귀다 보니 답답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말이 너무 세신 것 같아. 뭐만 하면 꼭 먹여라 라고 하는데 그건 당신 먹이라는 거잖아. 나는 그냥 덤 같고 종부리듯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도 너무 싫어. 제일 싫은 건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고 하는 거야. 사돈 사이면 바깥 사돈 사부인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엄마가 실수한 게 맞네. 우리 엄마 왜 그러지? 그 말에 저는 안심이 좀 되면서도 동시에 제 편을 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말했죠. 자기가 좀 말 좀 해줘. 나는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얘기 꺼내기 너무 어려워. 당신이 중간에서 한마디만 해줘도 어머님이 알아들으실 거야. 아니, 당신 말이 다 맞고 우리 엄마가 확실히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이런 걸 말하면 분명히 그건 네 마누라가 시켜서 그런 거지 이렇게 나올 거야. 차라리 다음에 당신이 직접 부드럽게 말해보는 게 어때? 그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해. 당신이 남편으로서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는 거잖아. 나보단 당신이 훨씬 편하니까 부탁하는 거지. 그런 말은 옮기는 게 아니야. 이런 관계에서는 더더욱 괜히 말만 꼬이게 돼.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 이 관계를 매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다 부부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며칠 후였어요. 남편과 그 일로 한바탕 말다툼을 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님이 반찬을 한가득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을 텐데 솔직히 그날은 기분이 묘했어요. 괜히 또 듣기 싫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그날 어머님의 한마디에서 다 나왔어요. 예, 내가 준 반찬들 정훈이 다 먹였니? 얼굴이 헬쓱한데? 너네 엄마 아빠는 반찬 해다 주냐? 안 해다 주냐? 아유, 목마르다. 가서 물이나 떠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먹였니부터 시작해서 또 너네 엄마 아빠까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던 말 세트를 한꺼번에 다 하시니까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하고 말했죠. 어머님, 주신 반찬은 남편만 먹인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바깥 사돈 사부인이라고 하셔야죠. 너네 엄마 아빠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저희 부모님도 반찬 해다 주시고 어제는 소고기도 한 보따리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물은 당신이 떠와. 제가 이렇게 다다닥 말을 하니까 그 순간 시어머님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 정훈아, 너가 물 좀 떠와라. 새아기는 좀 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뭔가를 느끼셨는지 저한테 일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오시고 반찬도 안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모든 연락은 남편 통해서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전화 와서 기분 나쁜 말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나 싶었는데요. 어느 날 제 마음에 노선을 잡는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저는 학원 수업이 있어서 몇 시간 뒤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설거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웬일이지? 자기가 알아서 설거지를 다 하네? 싶어서 조용히 부엌 쪽을 봤는데 남편이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통화 내용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새아가가 너 잡아먹는 거 아니냐? 아이, 그래서 내가 설거지하는 거 아니야? 지가 원장이라고 너 기죽이대? 집안일 다 내가 하라고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일찍 퇴근했고 설거지 쌓여 있어서 내가 하는 거야. 평소엔 내가 잘 하지도 않아. 아니면 됐고. 근데 말이야, 그년이 너 부려먹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았지? 내가 그 여우 같은 거 탐방 먹여줄 테니까. 남편은 아니라고 몇 번이나 해명했지만 그 말투로 봐선 이미 시어머니 마음속엔 며느리가 아들을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굳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헛웃음이 나면서 여태껏 제가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허무해졌어요. 그동안 잘 보이려고 애쓰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반찬값에 용돈까지 챙겨드렸던 게 전부 바보짓이었구나 싶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굳이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싹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연락도 방문도 명절 인사도 의무적으로만 하리라 다짐했지요. 그 뒤로 남편이 가끔 시댁에 들르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슬쩍 다녀오는 눈치였어요. 굳이 숨기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한테 함께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조용히 다녀오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처음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나 빼고 둘이 무슨 얘기들을 하려나 싶기도 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가봤자 또 불편하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굳이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저희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미리 일요일로 시간을 빼두고 엄마 아빠랑 점심 먹고 선물도 사드리기로 했죠.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며 온돌 침대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생신 선물로 사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백화점 가구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엄마 아빠도 놀라서 인사를 드렸고요. 아이고, 사부인, 안녕하세요. 곧 제 생일이라 딸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고 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없네요.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웃으며 대신 대답하셨어요. 김서방이 오늘 학원에 일이 있다고 해서 못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애만 학원에 일이 있어? 너가 원장이지 않니? 오늘 그 입안 아이 보강이 잡혀서요. 갑자기 일정이 생겼어요. 일이 우선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바로 웃으시면서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그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일해야지요.
제 생일이 뭐라고 이를 미루겠어요. 일하는 게 최고죠. 저희 엄마도 설마 한 거죠. 설마 사위가 본의 아니게 못 왔는데 그걸 저희 시어머님이 알고 어디서 예의 없게 장모님 생신에 안 와보냐고 혹시라도 제 남편을 혼낼까봐 엄마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엔 이미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지들끼리 밥 먹고 좋은 거 사고 내 아들만 일하게 만드네 라고 생각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설마 했는데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 생신이 지나고 2주 뒤가 시어머님 생신이었어요. 보통 평일 생일이면 주말에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시누이들도 주말로 날짜를 잡고 저희한테 물어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주는 학원 시험 기간이라 주말 내내 보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본의 아니게 이번 주 다음 주 주말에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생신날은 금요일이라 그쯤이면 시험도 끝나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 알아서 하거라. 바쁘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 그러니? 순간 안 그러니라는 말끝이 괜히 날카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좋은 걸로요. 됐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침만데. 그런 거 말고 돈이나 보내라. 말투가 꽤 퉁명스러웠지만 그래도 생신인데 빈손으로 넘어갈 순 없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온돌침대 받은 걸 아실 테니 비슷하게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100만 원을 송금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도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어머님께 이번 주말엔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대신 갖고 싶은 선물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필요 없고 돈 보내라고 하시길래 내가 100만 원 보냈어. 아, 그래? 고마워. 우리 엄마 잘 챙겨줬어. 그리고 고마워. 고맙긴 못 가서 죄송스럽지.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생신 당일엔 꼭 가도록 하자. 그날은 시험도 끝나니까 시간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요. 주말에 분명히 시누이들과 시어머님이 생신 파티로 좋은 데 가서 식사하기로 하신다 하셨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잘 챙겼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생신 당일 남편이랑 6시까지 시댁에 가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필 그날 학부모 한 분이 진도 문제로 컴플레인을 걸어왔어요. 상담이 길어질 것 같아 남편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저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호텔 뷔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려고? 알고 보니 주말에 엄마랑 누나들 안 만나고 오늘 만나기로 했대. 엄마가 미리 호텔 뷔페를 예약해놔서 왔는데 2시간 이용인데 이미 1시간 넘게 식사 중이야. 당신 오면 시간도 애매하고 기다리기도 힘들어. 그냥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머님 좀 바꿔줄래? 내가 말할게.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바꿨는데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세요? 예, 너 오기 싫어서 쇼하는 거 아니었니? 됐으니까 올 필요 없다. 원래 생일은 가족끼리 지내는 거란다. 됐다. 들어가거라. 그리고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저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도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고 해서 일단 참았고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물었죠. 왜 어머님은 내가 어머님 생신 때 가기 싫어서 쇼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잘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자꾸 내가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뭔가 꼬여 있으시더라. 내가 당신 감싸주는 걸로만 생각하더라고. 내가 당하고 사는 것으로 알아. 그럼 당신이 더 말을 잘해. 아, 나 진짜
억울하고 답답해. 나를 무슨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만드냐? 따지고 싶었는데도 어머님 생신이라 참았어. 잘했어.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며칠 뒤에 상황 봐서 엄마랑 잘 이야기해 볼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이번엔 어머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오해를 풀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일부러 어머님 생신에 안 간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날 갑자기 학부모님이 진도 문제로 컴플레인을 하셔서 상담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라는 말이 이번이 처음이니? 이번엔 좀 다르게 느껴지던데?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네? 아래 선생들한테 시켜도 될 일을 왜 꼭 네가 나서야 해? 원장이라고 우리 앞에서 티내는 거야 뭐야? 어머님, 제가 원장이니까 컴플레인 학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직접 상담해야죠. 그걸 다른 강사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대신하라고 하고 제가 생신 자리에 갔어야 했을까요? 그러자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겉으론 서로 웃으며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분위기 어딘가엔 여전히 싸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피했고 저 역시 이게 진짜 풀린 걸까 하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정말 풀지 않으셨어요. 며칠 뒤 한약이 배달됐는데 어머님이 지어서 보냈다는데 남편 거만 있더라고요. 제 건 없고요. 남편이 확인해 보니까 시누이들 쪽엔 남편들이랑 애들 것까지 챙겨 보냈다네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건 왜 없냐고 묻자 걔는 알아서 먹겠지라고 대답하셨다더라고요. 그날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이미 잔뜩 상해 있었는데요. 따지기도 애매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 뒤 명절 차례상 준비하러 오라시더라고요. 학원 일은 남편한테 맡기라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이번에는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명절을 계획을 하시는지 저는 뭘 해야 하는지 차근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럼 장을 같이 보실 거예요? 저는 언제 가면 될까요? 아, 나는 네 시누이들이 명절 전에 나랑 소고기 먹자고 해서 같이 밥 먹을 거야. 너는 먼저 와서 짐 좀 봐놔. 또다시 가족끼리만 먹는 자리라며 선을 긋는 말투였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네? 어머님, 좀 서운하네요. 좋은 건 가족끼리 하시고 힘든 건 며느리 시키는 거예요? 같이 장도 보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런 거야. 어딜 끼려고 해. 우리 딸들 하나는 시댁 가고 하나는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나라도 애들이랑 밥 좀 먹으면 안 되냐? 그 말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터졌어요. 저도 장 혼자 보기 싫어요. 저 어머님 생신 때 저를 따로 빼놓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한약도 그렇고요. 기분 정말 나빴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이제는 저도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직접 사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라고? 참나, 네가 진짜 가관이다. 그래, 알았어. 그럼 오지 말고 돈이나 내놔. 제사비 100만 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명절 제사 비용이 100만 원이라니 이건 뭐 시댁 삥 뜯기 수준이었어요. 이럴 때만 며느리예요? 싫어요. 안 드릴 거예요. 내놔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디서 시어머니 명령을 거역해 이 나쁜 년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쁜 년요? 너 안 오기만 해봐. 돈도 안 주기만 해봐. 너 인연 내가 가만두나 봐라. 참나. 뭐라고요? 아줌마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막말하세요? 뭐? 아줌마?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아주 말해. 그럼요. 절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이라 불러야 하죠? 어머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그날은 제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쳤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당신도 너무했다.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평소엔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어.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거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엄마랑 만나서 속에 있는 말들을 다 꺼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싫어. 그냥 인연 끊고 살고 싶어.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사는 그런 집 많대. 나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맞추기 싫어. 여보, 그러지 마. 문제를 적시해. 피하지 말고. 난 당신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분명 둘 사이에 오해가 있을 거야.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처음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 대화로 풀 수 있을 거야. 내가 내일 자리 마련할 테니까 출근 전에 엄마 만나서 얘기하자. 결국 남편 말에 끌려 다음날 아침 저는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는 저를 좀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신날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도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솔직히 한약일은 정말 상처였어요. 저 집안에서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참나 상처도 많다.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너는 안 그랬냐? 처음부터 날 의심했잖아. 네? 제가요? 제가 어머님을 의심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인사드리러 처음 갔을 때 제가 어머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을 음식을 사온 줄 의심했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어떻게 의심이 돼요. 그건 칭찬이고 존경의 표현이잖아요. 그건 감탄사였어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감동한 거였어요. 설령 사오셨다 해도 저를 위해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 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말문이 막힌 듯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뭔가 떠오르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만 참은 줄 알아? 나도 참은 게 많어. 너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아들 괴롭히잖아. 듣자 하니 특강은 맨날 우리 아들만 하는 것 같더라. 주말에도 못 쉬고 집안일은 얘가 다 하고. 그 말에 남편도 놀랐고요. 바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고등부 담당이라 특강이 많은 거야. 그리고 시험이 많아서 특강이 많은 거야. 저도 바로 설명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남편이 주임 선생님이라 학부모들이 더 찾으세요. 그리고 특강한 만큼 수당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저보다 수입도 많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더니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며 웃으셨어요. 그래. 그건 내가 몰랐네. 우리 아들이 더 잘 버는구나. 그렇구나.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니까 그제야 안심이 되신 듯 했어요. 마치 우리 아들이 아직은 더 잘나지 하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지요. 그전까지 날 세우던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표정엔 이상한 여유까지 떠올랐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자기 아들이 더 잘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생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사정 설명드려서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첫 생일을 그렇게 챙기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서운한데
너 너희 엄마한테는 온돌 침대 사줬잖아. 그게 얼만데 나한텐 100만 원으로 퉁치고. 제가 그날 못 간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도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건 어머님이 푸셔야죠.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침대는 1인용으로 79만 원짜리였어요. 계산하면 어머님께 더 많이 해드린 거예요. 현금으로 100만 원 드렸잖아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 그것밖에 안 해? 그게 난 100만 원은 훨씬 넘는 줄 알았지. 알았다. 그리고는 얼굴이 스르르 펴지더라고요. 계산해보니 본인이 더 많이 받은 걸 알고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쪽이 더 챙김받았네 하고 안심하는 표정이랄까요. 그 순간 느꼈어요. 어머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댁과 친정 중 어디에 더 효도를 많이 하나를 은근히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요. 그때 저도 이참에 말을 다 하자는 생각에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제 속에 있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실 어머님이 제 부모님을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고 하시는 게 듣기 불편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말투도 솔직히 상처예요. 남편에게 먹여라 하는 표현도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오히려 사위를 먼저 챙기시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 틈에 저는 덧붙였어요. 어머님, 혹시 이 사람 빈혈 있는 거 아세요? 키만 컸지 몸이 약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소고기 보내주시고 건강검진도 챙기고 영양제도 사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빈혈이 있었어. 그거 몰랐는데 사돈께서 그렇게까지 잘해주셔? 나는 너희 집에서 딸 시집 보내고 나면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지. 그때 남편도 가만히 있기 좀 그랬는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야. 내 옷도 얼마나 자주 사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혼집 마련할 때 빚 냈잖아. 빚 갚으라고 1,000만 원도 주셨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한테 진짜 많이 잘해주셔. 어머님, 저도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들한테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저희 집안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거기에 한마디 보탰어요. 어머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투로 아주 부드럽게요. 엄마, 학원에서 굳은 일은 이 사람이 다 해. 원장이라고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일 고생 많아. 학부모들 민원도 많고 진도 문제나 컴플레인도 다 직접 처리하거든.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정리부터 상담까지 다 도맡아서 해. 정말 인격모독 당하기도 하고. 그래? 새아가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나는 몰랐어. 원장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릴 줄 알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짠해.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종종 집안일하는 걸 엄마는 부려먹는다고 오해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치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는 자꾸 내가 눌려 산다고 생각하는데 난 오히려 존중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아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금세 밝아지더라고요. 아들이 억눌려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대접받고 산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마치 우리 아들이 결혼 잘했네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듣고 보니 내가 오해를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새아가. 나는 네가 유명한 학원 원장이고 돈을 많이 번다길래 괜히 우리 아들을 무시할까 봐 그랬어. 다른 집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난 집은 다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 아들도 그런 취급 받고 살까 봐 내가 찾아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얘기 들어보니 내가 오해를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연애할 때부터 이 사람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제가 막대한다고 해서 막대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누구보다 잘해주고 존경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내가 어른인데 속 좁게 굴었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저도 죄송해요. 그때 어머님께 막말했던 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해놓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 말 앞으로 할 일 없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오해가 풀렸어요. 쌓여있던 오해와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말 한마디마다 상처를 주고받았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에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려고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화로 모든 감정을 다 풀어내니까 앞으로 어머님과 더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기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작은 일에도 말끝을 세우시고 저를 배척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자 어머님은 저보다 남편을 더 많이 찾았어요. 세아가 내가 정은이한테 끝나면 오라고 했어. 일 좀 시키려고. 문고리가 고장났지 뭐니? 내가 네 남편 좀 부려먹어도 괜찮지? 어머, 지금 어머님 아들을 저한테 허락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막 갖다 쓰세요. 그리고 저도 끝나면 갈게요. 이따 봬요. 그날 일찍 끝나서 시댁에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요. 저보다 남편 이름을 더 부르시더라고요. 정은아, 너가 물 좀 떠다 주라. 엄마 한 번 앉으면 무릎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예전 같으면 저한테 예, 물 좀 떠와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 눈치를 보시며 남편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말로요. 그리고 남편이 물을 떠오니까 또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본인 스스로 그 변화가 어색하셨는지 잠시 웃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너희랑 이야기하고 나서 많이 느꼈어. 사람 사이에는 결국 말이다구나 싶더라. 앞으로는 표현하면서 살고 말 하나라도 조심해야겠더라. 그리고 그걸 어른인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 그래야 자식이 보험받을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 본받을게요. 앞으로는 예쁜 말만 쓰고 좋은 마음이 바로 전해지는 말로 살게요.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시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걸 실천하고 자식인 저희들에게 말로 전해주시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어머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앞으로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명절이 코앞이라 제사 음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그럼 올해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를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주 머쓱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나는 음식 사서 해. 직접 다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반찬이랑 전은 미리 주문해두고 국이나 나물만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순간 저는 완전 놀랐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 직접 부엌을 지키시며 모든 음식을 손수 준비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며느리로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님, 저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직접 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모는 금세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는 좀 열받아서 그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괜한 오해였네. 진작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마디 거들자 어머님도 장난스럽게 받아치셨어요. 그러면 엄마, 일부러 며느리 괴롭히려고 같이 엄마도 고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열받게 하려면 뭔들 못하겠냐. 며느리 기죽이려고 나도 개고생할 뻔했지. 결국 웃음으로 정리가 됐고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요, 진짜 대박 사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결혼 인사드리러 처음 시댁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를 위해 한상 가득 차려두셨던 거 기억나시죠?
잡채에 갈비찜, 나물, 전, 낙지볶음도 기억나요. 정말 정성의 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전부 사온 거였대요. 어머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제가 그날 어머님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님은 그 말이 찔려서 괜히 화가 치밀었대요. 본인은 죄도 없는데 들킨 사람처럼 괜히 머쓱하고 그게 부끄러워서 그럼 사왔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냐? 라고 쏘아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듣자마자 너무 웃겼어요. 어머님 말로는 그날 제가 귀신인 줄 알았다네요. 딱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다나요. 제가 또 한술 더 떠서 나중에 저도 요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듣고 이걸 어쩌나 싶어서 혹시라도 요리 가르쳐 달라 할까봐 아예 선을 그어버리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빵 터졌어요. 어쩐지요. 그런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날 어머님과 남편까지 배꼽 잡고 웃었죠. 그때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오해를 만들었고 또 그 오해 하나가 이렇게 웃음으로 풀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인생은 말 한마디에 꼬이고 또 말 한마디에 풀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의 온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어머님이 가끔 반찬을 보내실 때도 내가 반찬해서 집 앞에 놔두고 왔어. 정훈이랑 같이 맛있게 먹어라. 다 먹으면 설거지는 정훈이 보고 하라고 하고.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너무 맛있어요. 국물까지 싹싹 먹을게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거 해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고요. 그럼 저도 정중하게 대접한다는 느낌으로 하고요.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시누이들에게도 했었나 봐요. 명절의 하루는 다 같이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첫째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옳게, 솔직히 나도 옳게 많이 오해했었어. 하지만 우리도 각자 시댁 때문에 힘든 일 겪었거든. 그래서 괜히 시자들이 한마디 한다고 기분 나빠할까봐 일부러 더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길 잘했던 것 같아. 아무튼 오해해서 미안해. 그리고 둘째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언니랑 같은 마음으로 말을 아꼈던 거야. 올케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올케가 엄연히 알아서 잘 대처하겠지 하고서 지켜봤는데 역시 내 예상이 다르지 않았네. 올케가 와서 우리 집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 고마워. 그 말에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솔직히 저도 오해 많이 했어요. 저는 왜 아무도 안 챙겨줄까 싶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직 제가 형님들 내공에 따라가기는 어렵네요. 저도 감사해요. 앞으로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자 시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였어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던진 말이 엇갈리면 진심도 상처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이럴 땐 침묵보단 대화로 그리고 감정보단 마음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걸 정말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말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도 하지만 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다시 이어지게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말, 다정한 말 나누면서 풍요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